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어제 쿠팡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8%나 급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쿠팡의 이번 분기 자세한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분기 쿠팡의 실적을 살펴볼 때 먼저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덕평 물류창고 화재 사건이죠. 이 사고로 2억 9,600만 달러, 약 3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보험금이 들어오면 보전되는 일회성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이지만 손실이 아니죠. 일단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약 45억 달러로 전년 대비 71% 상승을 했고요. 15분기 연속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초유의 성장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로스 마진은 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상승을 했고요. 다만 일회성 비용, 그러니까 화재 사고죠. 이 비용은 다시 들어올 돈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은 8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86% 상승했습니다. 영업 손실은 5억 2천만 달러로 작년 대비 적자폭이 5배인데요. 단 마찬가지로 화재 사고 보험금을 제외하면 적자폭은 2배 정도로 줄어듭니다. 일단 주가의 급락 이유는 적자 폭이 이번 화재 사건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확대 중이고 투자자들은 쿠팡이 여전히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적자 기업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겠죠. 또한 김범 대표가 어닝콜에서 특유의 달변으로 긍정적 얘기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가이던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의 실적 발표에 따른 결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미래를 내다봐야겠죠. 과연 쿠팡의 미래는 어제의 주가처럼 암울할까요? 우선은 매출과 이익률의 증가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5분기 연속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작년 2분기에 쿠팡의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은 16.8%였는데 이번에 화재 사건을 제외한 실제 쿠팡의 그로스 마진은 18.2%로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로 인해 매출 총이익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사용자의 증가 추세인데요. 쿠팡의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사용자가 늘어나고 또 그 사용자 1인당 구매 금액이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겠죠. 이번 2분기에 쿠팡의 활성 고객 수는 1,702만 명으로 바로 지난 분기 대비해서 무려 100만 명이나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26% 증가했습니다. 또한 고객 1인당 매출 역시 26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수도 늘어나고 있고 1인당 이용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최근 쿠팡이 직원 혹사 이슈라든지 화재 사고 등으로 불매운동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영향이 별로 없었음이 실적 발표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쿠팡의 다음 먹거리 신사업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배달 마켓이 급성장하면서 쿠팡 이츠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또 배달과 함께 급성장한 분야가 하나 또 있죠. 바로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인데요. 이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쿠팡이 이렇게 신사업에서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는 무려 1억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신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범은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를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해 규모의 경제를 형성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고정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고 또 대량 매입, 대량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올라가죠. 또 김범 대표는 하나의 서비스가 성장하면 다른 서비스에서도 고객의 구매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신사업들이 하나하나 성공할 때마다 그걸로 유입된 고객이 다른 서비스도 이용하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신선식품 배송과 배달 서비스는 아직까지도 온라인 침투율이 굉장히 낮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앞으로 점유율을 더 높인다면 현금 흐름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두 개 사업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재무 건전성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쿠팡은 엄청난 누적 적자로 인해 한때 좀비 기업이 아니냐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기업이죠.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12억 달러대 정도였던 쿠팡의 현금성 자산은 현재 43억 대까지 늘어났습니다. 1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올해 쿠팡이 IPO를 하면서 조달한 자금입니다.
쿠팡은 3월에 IPO를 통해 3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죠. 이 중 현재 투자 금액으로 사용한 거는 1억 5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모금한 자금이 33억 이상이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쿠팡은 덕분에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났고요. 여전히 부채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자본 대비 부채 비율 1대2 정도로 애플의 자본 대비 부채 비율보다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쿠팡의 최대 약점이었던 재무 건전성을 꽤 많이 확보했다고 보이고요. 또한 앞으로 투자도 공격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물류센터의 확장인데요. 충청북도에 4천억, 경상남도에 3천억, 전라북도에 1천억 원 등을 투자해서 공격적으로 물류센터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점유율인데요. 쿠팡의 이번 분기 매출은 5조 2천억 정도로 업계 최강 수준인데요. 우선 이커머스 시장 최강자인 네이버의 경우 거래액 기준으로는 작년 말에 32조 원, 쿠팡은 24조 원으로 네이버가 1위이긴 했지만 네이버의 매출액은 분기당 3천억대 중반 정도로 쿠팡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올리고 있는데요. 쿠팡이츠는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시장 내 점유율이 20% 가까이까지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런 흐름이라면 1년에서 2년 내에 2위인 요기요를 충분히 젖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들은 쿠팡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쿠팡이 2024년쯤이 되어야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의 실적 추이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2023년에는 충분히 흑자 전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또한 매출은 2025년까지 매년 평균 30%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47달러 정도고 현재 주가 대비 35% 정도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현재 쿠팡의 PSR은 4.3인데요. 올해 실적을 반영했을 때 올해 말이 되면 PSR은 3 정도까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약 3배 정도의 PSR은 어떻게 보면은 싼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비싼 것처럼도 보이는데요. 우선 아마존과 비교를 좀 해보자면 아마존의 현재 PSR은 3.8배 정도입니다. 보통 큰 기업일수록 PSR이 보수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고 아직은 성장 중인 작은 기업일수록 PSR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쿠팡의 PSR은 굉장히 낮은 거죠. 하지만 아마존은 AWS라고 하는 막강한 수익성을 가진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존의 수익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나오죠. 반면 쿠팡은 그 정도의 높은 수익성을 가진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3배의 PSR이 오히려 비싸다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기업이 싸다 비싸다는 각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1위 기업 애플이라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비싸다고 하고 누구는 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살펴본 것 같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주가가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는 투자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쿠팡의 단기적인 리스크가 있는데요. 바로 9월 6일에 락업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현재 쿠팡의 대주주는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그린옥스 캐피털 등이 있는데 특히 소프트뱅크는 기업이 상장을 하고 투자에 성공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르게 투자금을 회수하는 성향을 가진 펀드입니다. 그래서 9월 6일에 락업이 해제되면 소프트뱅크에서 대량의 주식 매각이 일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고요. 꼭 소프트뱅크가 아니다 하더라도 9월에 쿠팡 주식의 거의 80%에 달하는 물량이 락업에서 해제되는 만큼 매도 물량이 꽤 나올 수 있다는 게 쿠팡의 가장 단기적인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9월 6일에 락업이 해제된 이후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종합해보자면요. 쿠팡은 대규모 투자 유치와 IPO를 통해 누적 적자를 뛰어넘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현재는 스펀지처럼 한국 유통시장을 흡수해가고 있습니다. 매출과 마진율은 계속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 시기도 생각보다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막강한 경쟁자들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면 흑자 전환 시기가 점점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AWS 같은 고수익성 서비스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은
아마존조차 마진율이 5% 정도죠.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쿠팡만의 황금알 낳는 거위를 키워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유통공룡 쿠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